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의 웨비나를 함께할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 프로모션 그룹의 이은경 대리입니다. 오늘의 웨비나 주제는 엣지 컴퓨팅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엣지 있게입니다. 최근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제조업 여러분들의 관심이 지속되면서 현장 도입을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숙련된 노동자의 퇴직, 그리고 노동력의 보완,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 다품종 대응 등 많은 과제가 우리 눈앞에 있고, 저는 그 해결책이 생산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미쓰비시 전기는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을 개선이 필요한 요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추진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오늘은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엣지 있게 이루어내기 위한 데이터의 수집과 가시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현장의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모으고 데이터화해서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정리된 데이터를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쓰비시 전기 산업용 PC인 메라이 PC와 함께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요. IoT 플랫폼인 스카다 솔루션 제네시스 64와 함께 가시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웨비나 중에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창을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의 웨비나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과 좋은 질문을 주신 분들께는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질문과 앙케이트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 컨트롤 시스템 사업부 박우영 그룹장과 함께 미쓰비시 전기의 메라이 PC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및 시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쓰비시 전기의 메라이 PC는 생산 현장의 대규모 데이터를 고속으로 수집, 진단, 그리고 피드백을 할 수 있어서 손쉬운 스마트 팩토리의 스타트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하니 주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에서 PLC와 HMI 기술 영역을 맡고 있는 박우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메라이 PC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및 시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목차가 되겠고요. 네, 먼저 제조업에서의 IoT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트리얼 4.0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스마트 제조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이후로도 IIoT,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제조에 관련된 생산에 관련된 스마트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요즘은 제조뿐만 아니고 제조 전반에 관련된 장비 설계, 제조, 장비 셋업까지도 스마트하게 하고 있다는 개념들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요소 기술들이 앞에 개념들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요소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같은 모든 기술들이 데이터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모을 수 있고, 그 모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냐 하는 것들이 메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개념이나 요소 기술들은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런 개념이 적용되게 되면 어떤 게 좋아지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전 설계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냥 단순히 도면, 그림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설계 프로그램들은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의 특성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림 보고, 카탈로그 보고, 특성 찾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도면에 보면 특성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품 평면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주 시스템과 연계해서 발주도 바로 할 수 있는 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들이 3D 시뮬레이터 화면인데요. 가상의 라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라인에서 공정을 바꿔본다든지 셋업을 다시 해본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장비를 셋업할 때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트러블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요즘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을 모아놨다가 에러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이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모아놓은 데이터를 AI 분석을 해서 예방 보존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운타임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량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작업자들도 메인터넌스가 편리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기술들이 모두 적용된다면 참 편리하고 생산성이 높은 공장이 되겠는데요. 네, 그런데 이상과 현실은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술들을 모두 현장에 투입을 해서 편리하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공장 장비들은 노후화돼 있어서 신규로 IoT 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비 만드는 기간이 한 달밖에 없는데 언제 또 3D 시뮬레이터를 그리고 있을까요? 예. 그렇게 또 투자한 비용에 대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날 수 있을지 바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공장들은 얼마나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주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력이나 돈이 많은 대기업이야 도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소기업들은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규모 프로젝트랑 대규모 개선 활동도 좋지만 일단은 작은 활동부터 시작해 보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활동들이 모여서 큰 개선 활동이 되니까요. 그래서 비용 대비 성과가 더 큰 활동을 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의 제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활동을 통해서 스마트 공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제안드리는 SMKL이라는 표인데요. 스마트 팩처링 카이젠 레벨이라는 약자입니다. 카이젠이 일본어로 개선이라는 이야기라서 해석하자면 스마트 제조 개선 레벨을 도식한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세로축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하는 성숙도 레벨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로축이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 데이터를 활용한 범위라고 해서 관리 레벨이 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성숙도 레벨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만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되고, 수집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볼 수 있게 만든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최적화시키는 단계를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뭐 AI 분석, 뭐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것이 데이터 분석, 최적화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레벨인데요. 보통 공장에서도 한 번에 전체 공장에 신 기술을 적용하진 않죠. 그래서 먼저 설치하고 나서 작업자 레벨 정도로 적용을 시켜보고 효과가 괜찮다 하면 작업장에다가 전체 좀 확대 전개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공장 전체에 수평 전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관리 레벨이라고 하고 공장 전체에 적용이 됐다. 그 이후에는 출하, 부품, 공급 관련된 뭐 ERP 시스템에도 연계 적용한다는 그런 수평 얼마나 더 확대할 수 있나 하는 레벨이 되겠습니다. 좀 저한테는 어려운데 혹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예를 들어서 공장에 펌프가 한 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 펌프가 문제가 생기면 불량품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관리자가 보다 보니 펌프가 그 오동작을 할 때는 진동이 심해지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진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펌프에 진동 센서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겠죠. 그 단계가 이 수집 단계가 되겠고요. 수집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HMI나 뭐 스카다 같은 곳에서 표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단계가 가시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다 보니 진동값에 이상이 생기면 불량이 발생하더라. 네, 이렇게 분석이 되겠죠. 그러면은 개선이 된 것이고 좋은 스마트 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최적화하는 단계까지 가면은 좋은 스마트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개선 활동을 모터 한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장까지 확대 전개하고 공장까지도 확대 전개한다면 좀 더 큰 범위의 스마트 제조 활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RP하고도 연계를 해서 공장의 그 모타의 진동값이 이상하다 그러면 펌프의 고장이라고 예측을 하고 ERP 시스템으로 모타를 발주를 낸다 하는 것이 공급망까지 확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공장에 따라서 이렇게 개선을 시켜 나가는 공장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최저가까지 필요가 없다 해서 이렇게 수평 전개를 시켜 나가는 공장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공장에 맞게 개선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쓰비시 전기에서는 이런 데이터 수집 및 가시화가 가능한 솔루션이 있으신 거죠? 네. 지금부터는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팩토리 아키텍처라고 하는데요. 2003년부터 미쓰비시가 공장의 정보화를 위해서 제안하던 표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현장에만 데이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IT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올려보내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장의 데이터가 너무 많고 방대하다 보니 무조건 IT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올리게 되면 서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리고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분석도 안 되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꼭 필요한 데이터만 IT 시스템으로 올리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은 현장에서 분석을 해서 피드백을 주자 해서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엣지 컴퓨팅 층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시화하고 현장으로 피드백해 줄 수 있는 엣지 컴퓨팅 층에서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여기 나와 있는 제품들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제품이 바로 멜아이 PC라는 제품입니다. 멜아이 PC는 미쓰비시 전기가 만든 산업용 PC이고요. MI5000, MI3000, 그다음에 MI2000, MI1000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제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MI5000은요, 인텔 아이코어 7이 탑재되어 있고 윈도우 OS와 리얼타임 OS인 VxWorks가 동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OS에서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고요. 윈도우 OS에서 데이터 분석도 가능합니다. PLC만큼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컴팩트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부품을 PLC에서 쓰는 부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MI3000입니다. MI3000은 21.5인치 와이드 FHD 화면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집한 데이터를 바로 가시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I2000과 MI1000 제품인데요. MI2000 제품은 인텔 코어 i3가 탑재되어 있고 MI1000은 아톰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컴팩트한 공간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제품들만 있으면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지는 거겠네요? 네, 근데 PC만 있다고 해서 저절로 데이터가 모이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모터 진동값 말씀드렸었는데 모터 진동값을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합니다. 현장에 센서를 달고 센서를 달게 되면 그 데이터들이 PLC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 PLC에만 데이터가 있으면 분석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이제 컴퓨터로 엣지 컴퓨팅 층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때 케이블만 꽂는다고 데이터가 올라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PC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대기업이야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작성하면 되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엣지 컴퓨팅 층에서 저희 멜아이 PC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기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기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얼타임 플로어 디자이너입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간단하게 클릭해서 설정만 하시면 이와 같이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리얼타임 데이터 프로세싱을 거쳐서 CSV나 데이터베이스 파일 형식으로 수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피드백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엣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저희와 연계되어 있는 진단 툴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프로그램은 매니지먼트 쉘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기 위한 툴이라고 하면은 이 툴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간단한 가시화가 가능하게 해주는 툴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동일하고요. 보시는 것 같이 공장의 구성을 만들어 놓으면 이 구성에 맞게 간단한 데이터 표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표시만 가능하고요. 대규모의 데이터라 그러면 이후에 설명드릴 스카다 프로그램에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메라이 PC만 있으면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가시화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근데 네 종류 메라이 PC 중에 어떤 기종을 선택을 해야지 되는지는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SMKL 표에 맞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데이터 수집 및 시각화를 할 때는 MI 1000, 2000, 3000 시리즈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계가 올라가서 분석 및 최적화까지 하신다 하시면 MI 5000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시각화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적용하시려고 하는 장비가 소규모의 장비이다, 바로 시각화가 필요하다 하시면 MI 3000을 이용하셔서 바로 시각화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셔서 스카다까지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 하실 때는 MI 2000을 사용하셔서 수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라인이 있고 수집해야 되는 데이터도 대규모이다 하시면 MI 1000 제품을 여러 대 사용하셔서 데이터를 상위로 올린 다음에 모으신 데이터를 스카다에서 표시하시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왜 데이터 수집 및 시각화가 필요하고 메라이 PC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웨비나를 보신 후 메라이 PC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다면 댓글창에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우영 그룹장의 엣지 컴퓨팅과 그 제품 메라이 PC에 대한 설명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가시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룹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순서로 같은 컨트롤 시스템 사업부 문희중 담당과 함께 메라이 PC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에 이어서 대규모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엣지 컴퓨팅 영역의 스카다 프로그램 제네시스 64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 컨트롤 시스템 사업부의 문희중 담당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엣지 컴퓨팅 영역에 시각화하면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제품군인 스카다, 그리고 저희 미쓰비시 전기에서 새롭게 출시된 스카다인 제네시스 64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스카다라니 조금은 생소한데요.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이제 공장에 가보시면은 워낙 이제 설비도 많고 장비도 많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장비가 이제 많고 모든 작업자가 모든 장비를 24시간 다 상태를 관리하거나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장에 가보시면은 요 그림처럼 이제 이런 상황실이 있습니다. 이 상황실에서 공장 전체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또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상황실에서 이 공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제품, 그리고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이 제품이 스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렇게 공장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군요. 혹시 하드웨어인가요? 네, 하드웨어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PC나 서버에 설치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스카다는 기본적으로 FA 단에서 이제 PLC에서 데이터를 이제 받게 되는데, 데이터를 이제 받아서 IT 단인 MES나 ERP로 이제 넘겨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을 이제 스카다가 들어가 있는 시스템을 전체를 스카다 시스템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그냥 스카다라고 통칭해서 일반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스카다는 이제 전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FA 단과 IT 단을 연결하는 이 엣지 컴퓨팅 영역에 속하는 제품이고요. 이 스카다를 통해서 PLC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거를 시각화해서 볼 수도 있고, 또 1차적인 가공을 한 다음에
이제 IT 단인 MES나 뭐 ERP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스카다는 이제 영어의 약자인데 스카다의 이제 영어 약자를 한번 보시면 슈퍼바이저리, 뭐 컨트롤 앤드 데이터 애퀴지션의 약자로 뭔가 이제 어려운 영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중간에 보시면 컨트롤 앤드 데이터라는 간단한 이제 영어 단어 알아들으실 수 있는데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제어하고 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수집하거나 1차적으로 가공하는 역할, 그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제품이 스카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카다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카다가 뭔지는 조금 알 것 같은데요. 근데 미쓰비시 전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카다 제품은 혹시 어떤 것이 있나요? 네, 현재 저희 미쓰비시 전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카다 제품은 MC웍스 64와 제네시스 64 두 가지가 있습니다. MC웍스 64 그리고 제네시스 64 뭔가 많이 다른 듯 하면서도 비슷한 것 같은데 두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뭔가 MC웍스 64도 있고 또 제네시스 64도 있고 해서 많이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존에 미쓰비시 전기가 판매하고 있던 스카다 제품은 MC웍스 64이고 요번에 새로 이제 기능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새로 출시된 스카다가 제네시스 64다라고 일단 생각을 간단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기존에 저희 미쓰비시 전기의 스카다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사용을 해보셨던 분들은 이 MC웍스 64라는 제품이 더 친숙하게 들리실 텐데요. 이 저희 미쓰비시 전기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IoT라는 흐름 그리고 또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해서 FA단과 IT단을 연결하는 것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또 엣지 컴퓨팅 영역에 있는 이 스카다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미국의 아이코닉스라는 스카다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와 이제 MOU를 통해서 MC웍스 64라는 제품을 출시를 해서 현재까지 판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네시스 64도 판매한다고 언급하셨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미쓰비시 전기가 이제 2019년에 미국의 아이코닉스 회사를 전격적으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코닉스라는 회사는 기존의 스카다를 제네시스 64라는 이름의 스카다를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의 기능들의 장점과 같이 이제 미쓰비시 전기와 아이코닉스가 이제 MOU를 통해서 만든 MC웍스 64 스카다 제품의 장점들을 더해서 그리고 또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해서 새롭게 이제 이름은 똑같지만 새로운 버전의 스카다인 제네시스 64를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제네시스 64로의 이제 브랜드 통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새로운 유용한 기능들도 생겼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이코닉스 회사가 기존의 제네시스 64라는 이 스카다를 수많은 공장과 공장과 회사에 이제 판매를 해왔고 또 그 가지고 있는 많은 성공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새로운 제네시스 64 버전에서도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저희 기존에 이제 미쓰비시 전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FA 제품인 뭐 PLC나 HMI와의 연계면에서도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기능을 추가해서 새롭게 제네시스 64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MC웍스 64보다는 제네시스 64가 더 많이 쓰이게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MC웍스 64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문제가 없게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MC웍스 64보다는 제네시스 64로 이제 중점적으로 판매를 할 계획이고요. 그럼 이제 기존의 MC웍스 64를 사용하셨던 고객분들은 어떻게 하냐? 여기 이제 표에 보시면 이제 MC웍스 64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버전이 있지만 이제 마지막에 보이시는 이 소프트웨어 4버전, 10.95 버전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MC웍스 64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4년 9월까지 이제 판매를 지속할 계획이고 또 2028년 3월까지 그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이 MC웍스 64에서 제네시스 64로의 이전이 또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복잡하니까 저한테 따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존의 MC웍스 64를 사용하시던 고객분들도 제네시스 64로 이전이 가능하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것 같습니다.
MC웍스 64가 2024년에 종료되는 만큼 앞으로 제네시스 64에 대한 관심과 사용이 늘어날 것 같은데 제네시스 64는 어떤 제품인지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제네시스 64는 이제 사용하시는 목적이나 규모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 이제 베이직 버전과 이제 어드밴스드 버전의 제품으로 이제 저희가 세분화를 했는데요. 일단 베이직 버전부터 이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스카다에 정말로 필요로 하는 기능들, 그런 기능들만 알짜로 이제 모아놔서 이렇게 제품을 구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 공장이나 아무래도 이제 대형 공장의 한 섹터 정도를 담당할 수 있는 스카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네시스 64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공장이나 AR, 이중화 시스템 같은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이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저희 미쓰비시 전기의 시각화 솔루션이 HMI인 GOT부터 시작을 해서 소프트 GOT, 제네시스 64 베이직, 제네시스 64 어드밴스드까지 다양한 라인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각 제품의 기능은 물론이고 또 각 제품의 연계면에서 기능도 있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연계 기능을 많이 강화해 갈 계획이니까요. 요거 좀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네시스 64에 대한 기능도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네시스 64 제품의 이제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64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보이시는 표처럼 4가지 방면에서 중점적으로 제네시스 64가 어떤 특징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위에 보시면 이제 우수한 시각화와 데이터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스카다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이 기능면에서 제네시스 64가 어떤 특징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또 연결 접속성과 미쓰비시 FA 제품과의 이제 연계면에서 어떤 기능들이 또 새로 나온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존에 저희 미쓰비시 전기의 스카다인 MC웍스 64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MC웍스 64나 제네시스 64나 이 그래픽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색감 표현도 굉장히 좋고요. 또 3D, 그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실제처럼 구현이 되는 게 저희 장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제 3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이 구현이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또 3D 요 같은 경우에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움직이는 표현도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다양한 3D 구조물이나 그래프라든지 트렌드라든지 이런 다채로운 자료들 활용해서 이제 화면을 구성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원격에서 이 화면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 가지고 있고요. 또 스마트워치를 사용해서 이 디스플레이를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웹브라우저 모니터링 지원 기능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의 크롬이라든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이런 다양한 브라우저를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모니터링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제 3D 같은 경우에 굉장히 표현이 뛰어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네시스 64에 이제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심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CAD 도면이나 아니면 그림 파일들을 스카다로 가져와서 또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제 로봇 팔이 보이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의 팔처럼 관절이 있고 각 관절마다 꺾일 수 있는 각도나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리 같은 게 있는데 요것도 이제 스카다에 가져오셔서 요 관절들의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이 로봇 팔이 움직이는 것처럼 스카다 화면에서도 구현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원격 모니터링 부분은 이제 다양한 기기들을 통해서 이제 원격에서 모니터링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아까 이제 새로 기능이 추가된 스마트워치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원격에서 모니터링 가능하고요. 또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도 원격에서 이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트렌드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꺾은 선 그래프가 여기 주된 그래프로 이제 나와 있지만, 꺾은 선 그래프뿐만 아니라 막대 그래프라든지 이제 원형 그래프라든지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다양한 그래프를 뛰어난 색감과 함께 구현을 해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래프에 예쁘게 배경이나 색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글자나 그래프 그리고 배경 모두에 이제 색을 넣을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색감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다채롭게 화면을 구성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데이터 활용 부분에서 제네시스 64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속 데이터 수집 기능이라고 해서 초당 10만 포인트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또 이런 수집된 데이터로 뭘 할 수가 있느냐, 여기 보시는 생산이라든지 알람, 운영, 에너지, 품질 관리 등을 시각화해서 볼 수 있고, 또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분석해서 볼 수 있는 기능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여기 하이퍼 히스토리안이라고 해가지고 전장에서 말씀드린 이제 초당 10만 포인트의 데이터를 수집이 가능하고요. 또 분산 제어 시스템이나 이중화 로깅 시스템을 사용하면 이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에도 신뢰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좋은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들은 이제 리포트로도 받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하는 틀에서 그게 엑셀이라든지 워드라든지 PDF라든지 다양한 방면의 이제 보고서를 출력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에너지 애널리틱스 기능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고요. 또 얼마나 그 공장에서 에너지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품질 관리 기능에서 제네시스 64의 특징을 소개해드리면, 이제 품질 데이터의 상한과 하한을 둬서 그 사이에서 일정하게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일정한 품질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스카다는 엣지 컴퓨팅 영역에 속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상위 단인 MES나 ERP와의 통신이나 데이터 저장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MES나 ERP에 있는 데이터들을 스카다로 가져와서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스카다는 기본적으로 FA 단에 있는 PLC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거기 중간에 하나가 더 껴 있습니다. OPC 서버라는 건데요. OPC 서버라는 게 있어서 구조가 PLC에서 OPC 서버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고요. OPC 서버에 수집된 데이터들을 이제 스카다가 가져가서 활용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 OPC 서버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미쓰비시 PLC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사 PL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희 스카다를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타사 PLC들도 같이 이제 접속할 수 있는 OPC 서버가 새로 나와서 요걸 통해서 이제 새롭게 다른 타사 PLC를 쓰시는 분들도 요 제네시스 64를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FA 장비와의 연결 접속성 및 연계 강화 측면에서 제네시스 64의 새로 나온 기능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멜색, GOT 다이렉트 커넥션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장에서 말씀드린 이제 OPC 서버라는 게 이제 스카다와 PLC 사이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OPC 서버 없이 다이렉트로 PLC와 스카다인 제네시스 64가 연결될 수 있는 기능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면 IQ R 시리즈와 IQ F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PLC와 스카다가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또 이제 Q 시리즈나 이제 GOT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이 기능이 이제 활성화가 돼서 곧 이용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그럼 어디를 거쳤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속도나 신뢰면에서도 굉장히 장점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간 단계인 OPC 서버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데이터 수집의 속도나 신뢰성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큰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GOT 변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기존에 이제 GOT 화면을 스카다에서 이제 보고 싶어 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GOT에 작화한 화면을 스카다에 그대로 가져와서 또 작화를 합니다. 그래서 작화를 2번 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요 GOT 변환 기능이 생기면서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GOT 화면을 스카다에서 변환해서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요 기능을 사용하셔서 쉽게 GOT 화면을 스카다에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번거로움도 좀 줄었고요. 또 화면의 통일성 면에서 아무래도 동일한 화면을 가져오기 때문에 통일성 면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큰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네시스 64 제품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제네시스 64 처음 소개해 드릴 때 이제 베이직 버전과 어드밴스드 버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능들이 베이직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혹은 MC웍스 64에서 뭐 없었던 어떤 기능들이 새로 생겼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말씀드린 제네시스 64 베이직 같은 경우에 스카다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알짜배기 기능들만 이제 넣어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알람이라든지 뭐 그림을 작화를 하는 기능이라든지 트렌드를 뭐 보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만 새로 추가된 기능이라고 말씀드렸던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보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바크넷, 모드버스 커넥션을 이용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은 옵션 기능으로서 추가를 해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직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쓸 수 없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먼저 보이스 커맨드라고 해서 저희가 AI 스피커를 통해서 스카다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좀 제한이 되시고요. 또 그래프웍스 이제 3D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D 같은 경우에도 베이직 버전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 어스웍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구글의 빅맵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공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도 제네시스 64 베이직에서는 사용이 제한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제네시스 64 어드밴스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모두 포함이 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C웍스 64에서 없었던 새로 추가된 기능들을 한 번씩 보면요. 먼저 기존에 말씀드렸던 FA 커넥터 기능. 이건 이제 OPC 서버 필요 없이 PLC와 스카다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그런 기능이고요. GOT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GOT 화면을 스카다에서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 또 보이스 커맨드라고 해서 AI 스피커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과 이제 스마트 워치를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MC웍스 64에서는 없었던 기능인데 새롭게 제네시스 64에서 추가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네시스 64나 MC웍스 64나 이제 마찬가지로 옵션품으로 이제 구매를 따로 하셔야 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 하이퍼 히스토리안이라고 해서 아까 초당 10만 포인트의 고속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 말씀드렸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리포트를 출력하는 기능, 또 품질 분석이라든지 설비 분석, 뭐 에너지 분석 같은 기능들은 따로 옵션품을 구매를 하셔야 사용이 가능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이 이 제네시스 64 베이직 같은 경우에 에너지 분석과 품질 분석 기능은 사용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을 원하시는 고객분들은 이제 제네시스 64 어드밴스드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스카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쇼룸과 이팩토리 모델 라인을 통해서 스카다 제품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쇼룸 같은 경우에 저희 한강 자이타워 그 본사의 2층에 위치를 해 있고요. 이렇게 스카다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팩토리 모델 라인은 이제 안산에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오픈된 공간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서 누구든지 방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을 검색을 하시거나 지금 보이시는 이제 이 QR코드로 이제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시면 모델 라인 방문 예약부터 다양한 이팩토리 도입 사례까지 스카다뿐만 아니라 이팩토리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술들 보실 수 있으니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엣지 컴퓨팅 영역의 주요 제품인 스카다 그리고 미쓰비시 전기의 새로운 스카다 제품인 제네시스 64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웨비나 엣지 컴퓨팅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엣지 있게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웨비나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의 제조 현장의 스마트화는 어떤 단계일까요? 많은 제조업, 특히 국내 중소기업 고객분들은 인력이나 자본도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오래된 설비나 높은 컨설팅 비용,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 분석 스킬 등으로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고민에 저희 미쓰비시 전기는 제조 공정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당 공정에 스몰 스타트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메라이 PC와 제네시스 64로 엣지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 도전을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금일 발표와 함께 하였던 제품과 솔루션은 저희 미쓰비시 전기 내 쇼룸과 이팩토리 모델 라인 내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미쓰비시 전기의 스마트 팩토리와의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이팩토리 모델 라인의 요소 기술을 담은 공정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의 웨비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쓰비시 전기의 엣지 컴퓨팅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엣지 있게에 대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웨비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 IoT 기술, 팩토리 오토메이션과 엣지 컴퓨팅을 활용한 스마트 제조 모델 라인, FAE와 IT 기술의 활용을 통한 단계적인 스마트화를 제안합니다. 제조 정보의 빅데이터화로 고객, 주문, 자재 정보와 설비 가동 정보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조를 지원합니다. 제조 현장의 리얼타임 정보와 피드백 결과를 거쳐 유연하고 자율적인 생산과 AI에 따른 예방 보존을 실현합니다.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이나 3D 비전을 이용한 피킹 자동화 및 IoT를 통한 재고 관리를 실현합니다. IT 시스템에서 입력된 주문 정보는 마스터를 경유하여 생산 정보로서 데이터화됩니다. 동시에 고객의 주문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 정보를 각인, 소재의 가공이 수행됩니다. 레이저, 컨베이어, 반송 로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AIT 연계 기술을 통해 고객의 주문 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각인이 완료된 자재를 수령하여 2차 가공을 개시합니다. 0.001mm 단위의 정밀 검사에 OKNG를 판정하고 그 결과값을 엣지로 전송하여 품질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신 로봇 기술과 AI 기술, 스마트 플러스의 역각 센서 기능을 활용하여 정밀 조립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장 데이터는 CC-링크 IETSN 통신을 통해 최대 1ms 간 마스터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각 공정에서 1차 검사를 수행한 후 조립 품질의 최종 검사를 합니다. 품질 데이터 역시 CC링크 IE-TSN을 경유하여 리얼타임으로 수집됩니다. 포장 공정에서는 완성 제품과 함께 엣지에서 AI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된 정보인 시험 성적서를 동봉합니다. AI 예방 보전은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장된 제품은 90초 간격으로 출하되어 고객에게 출하 정보를 통지합니다. 최적의 반송 시스템으로 생산, 출하, 가동 현황을 고려한 리드타임의 최적화를 실현합니다. IQ 모노주크리 어플리케이션 및 AR 기술을 접목한 선진 기술의 체험이 가능하며 이팩토리 파트너사의 소프트웨어와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의 모든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수집하고 즉시 피드백을 하여 생산성과 기업 경쟁력 향상에 공헌합니다. 진정한 스마트 매뉴팩처링,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이 실현합니다.